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2학기 수업을 나가게 되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과 밖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과 밖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수업을 했고, 그리고 줌으로 그 이전 시간까지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정보통신기술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 교과서를 떠나 보낸 지 2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많이 조금 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진도 나가기에 앞서가지고 선생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금 정보통신기술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1학년 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1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생산기술, 제조기술, 건설기술, 이런 것들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기술들이 1학기 때 수송기술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음 단원은 생명기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배우는 그 단원명들이 전부 다 기술로 끝나요. 당연하겠죠. 땡땡 기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학기 때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어떤 기술을 새로 배울 때 이 새로 배우는 기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 땡땡 기술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할 때 맨 처음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면 우리는 종류라든지 특징, 이러한 것들을 배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죠. 개념은 모든 땡땡 기술에서 개념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1빠따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은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 있어요. 종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특징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러한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화 해라, 정형화 시켜놔야 학습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암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했잖아. 정보통신기술에 지난 시간에 줌으로 특징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시스템하고 종류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오늘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그 시스템 역시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아마 다 까먹었을 테니까 여러분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죠. 당연히 한국말로는 체계로 번역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스템은 여러분들 몇 단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몇 단계? 기억나십니까 혹시? 몇 단계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3.5단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세요? 기억나? 자, 투입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과정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산출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은 말입니다. 피드백이라는 단계를 이렇게 거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투입과 과정, 산출은요, 무조건 발생하는 단계인데, 이 되먹임이라는 단계는요,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더라. yes or no입니다. yes or no.
뭐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안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찾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행위입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고쳐줘야 되겠지,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을 수행해냈는데 그 수행 결과물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으면요,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이번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아야지 라는 이 목표를 세웠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내가 실제로 시험을 봤더니 100점 맞았어. 문제 있어 없어? 없지. 오케이. 피드백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100점을 목표로 세웠는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 90점밖에는 못 맞았더라.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피드백 해야 됩니다. 그때는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yes입니다. yes.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투입 단계에 있었는지, 과정 단계에 있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입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야? 내가 내 수준, 수학 수준을 너무 맹신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어. 한 95점이나 90점으로 목표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여기 투입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만약에 목표는 잘 잡았어. 100점, 나는 100점 맞을 실력 정도는 돼. 그런데 시험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어. 그러면 당연히 90점을 맞을 수밖에 없었겠지. 100점을 못 맞겠지.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때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 이 과정, 열심히 노력을 안 한 거에 있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피드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을 거치게 되고요. 얘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0.5만 주자. 얘네들은 1, 1, 1 이렇게 주고 하나씩 다 주고, 얘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으니까 1을 주면 안 되겠지. 반절 0.5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쳐보세요. 그러면은 3.5단계가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5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술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XX 기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로 배우는 기술도 뭐 수송기술, 제조기술, 생산기술, 건설기술, 정보통신기술, 뭐 생명기술, 과학기술, 의료기술,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의 이 시스템이, 다시 말하면 투입 과정, 얘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얘 자체를 지금 얘들아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얘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 시스템이 모든 기술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뭐 제조 기술은 시스템이 예를 들어 가지고 4단계를 따르고, 건설 기술은 뭐 시스템이 5단계를 따르고, 또 뭐 생산 기술은 시스템이 2.5단계를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술 다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이라는 3.5단계의 시스템을 따릅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해할 수 있고, 정보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쌤도 여러분만 할 때, 학생이었을 때, 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습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라, 중요하게 생각해라라고 수차례 강조를 하셨지만, 선생님들의 말을 학생일 때에는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지. 여기 1 쓰여있는 이 부분부터. 사실은 학습 목표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우리가 교과서를 전부 다 달달 외울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쌤 말이 맞지? 그러면 뭐냐면 그 교과서 안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더 중요한지, 어떠한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해서 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좀 대충 공부해도 뭐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교과서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 무조건 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경중을 따져서,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더 포인트냐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학습 목표에 담겨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 목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꼭 드립니다. 너무 확대를 했나?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우리네 삶입니다. 이 어머니 한번 보세요. 가스 잠그는 걸 깜빡했네 하면서 핸드폰으로 지금 집안의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사물인터넷 IoT예요. IoT. 그리고 이 친구는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서 나올라나? 조금 나오네. 그래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 눈이 아래로 향해 있잖아요. 엄마 전 동네에서 산책 중이에요 해가지고 이 스마트워치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니 보시면 카페죠. 더블샷 이렇게 쓰여있죠. 카페입니다. 커피가 나오는 카페인데, 지금 이제 뭐 여기 이거는 너무 이제 안 보여가지고 뭐 남편인지 아니면 뭐 자기 자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네 삶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 기술하고 관계 있는 거죠. 정보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냐,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쭉 읽어보시면 지금은 뭐 이러한 모습들, 전기를 제어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상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가운데는요 기술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 이러면 너무 기니까 그냥 정보통신 시스템 이렇게 기술이라는 글자를 빼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 거죠.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되먹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셔도 좋지만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을 따른다. 정보통신이라는 게 뭡니까? 정보통신 기술. 지난번 줌에서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죠.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정보통신 기술,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근데 이제 정보라는 게 지식, 혹은 뭐 데이터, 혹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아무튼 정보니까. 정보를 통신한다. 통신한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 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데이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송수신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너무 이제 이것은 어렵게 얘기를 한 거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야.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투입 단계에서는요, 정보를 주려고 아이고, 펜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정보를 이거 뭐요? 그냥 손가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를 주고받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투입 단계에서는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정보를 입력해야 되겠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메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메일. 여기 보이냐? 이메일. 이메일에서 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메일에서 이는 인터넷의 이가 아니야. 인터넷의 이는 IN입니다. 인터넷. INTER. 아시죠? 여기서 이는 뭐냐면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로닉. 그래서 전자 메일이란 소리요. 전자 우편. 이메일은. 원래 우리가 우편은 어떻게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 우표 붙여가지고 발송을 하는 게 우편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 메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일을 작성해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송신자가 메일을 전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투입 단계에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할 일이다. 이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행해져야 될 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과정 단계에서는 뭐야? 정보를 주는 게 투입이면 정보를 받는 게 이제 결과고 주고받는 거니까 정보가 이동하고 있는 이 정기적 신호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아니고 변환 정기적 신호 변환에 의해서 메일이 이 선을 따라가지고 쭉 전송되고 있다라는 거지. 전자우편이니까. 그 이동하는 그 과정이요. 그럼 이제 산출은 뭐겠어요? 결과입니다, 결과. 정보통신기술의 시스템이잖아, 얘는 지금 시스템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뭐야? 정보를 받는 것이 결과가 되겠죠. 정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자우편을 받아서 걔를 모니터로 출력한다든지, 모니터로 출력한다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니터는 출력장치예요, 컴퓨터에서. 컴퓨터라는 게 이제 입력장치, 출력장치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키보드 자판은 입력장치지. 마우스는 입력장치일까 출력장치일까? 입력장치입니다.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거 전부 다 출력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출력장치, 그 프린터만 출력장치가 아니야. 이 모니터도 출력장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니터로 우리가 보잖아. 보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이메일이 간 것이 정보 출력입니다. 출력. 그래서 산출 단계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또 이 모니터에서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린터로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지. 그것이 산출 단계에서 행해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얘가 보낸 정보가 그대로 출력이 되면 다시 말하면 전자우편, 전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상이 없으면 되먹인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얘가 보낸 정보가 그대로 도착하지 않았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반드시 되먹인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지. 예를 들어 얘는 정보를 잘 입력해가지고 메일 전송을 했어. 그런데 그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렉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뭐 네이버면 네이버, 다음이면 다음. 이런 사이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지. 와이파이가 뭐 안 터진다든지 인터넷 선 뭐 이런 회선이 불량하다든지 해가지고 그럼 그건 과정 중에 잘못된 거고 문제가 발생한 거고 아니면 얘는 사이트는 렉이 안 걸려 이상이 없어 인터넷 선도 안정해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무슨 소리냐면 정보를 입력해 놓고 메일 주소를 조금 잘못 쓰는 거야. 원래는 뭐 네이버.com 또는 한메일은 넷이지, 넷, 다음.넷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있잖아요. 메일 주소의 도메인이. 그런데 .com을 com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con이라고 적어버린 거지. 또는 뭐 그 앞에 있는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잘못 적었을 수도 있잖아. 그 뭐 하나 정도 알파벳을 틀려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투입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한 것이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세부적으로는요, 정보 처리 시스템과 정보 전송 시스템으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전송 시스템 둘 다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야. 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아.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이라는 단계를 따라요. 왜 이거 확대가 됐죠? 그 단계를 따릅니다. 그런데 선생님 투입, 과정, 이 산출밖에 없는데요. 피드백 어디 갔나요? 생략해버렸어. 교과서에서.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얘 정보 전송 시스템 말고 처리 시스템부터 보면 투입, 과정, 산출하고 여기에 피드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마음속으로. 착한 아이들의 눈에는 보인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투입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PPT, 파워포인트로 어떠한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파일을 작성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일 처음에 투입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 글자를 타이핑해야 되겠지. 관련 내용들을. 맞죠? 그래서 그 입력 장치를 통하여 이 컴퓨터에 정보처리 기기라는 건 이제 컴퓨터를 얘기하죠.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과정,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한다는 건 뭡니까? 글씨를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그냥 타이핑을 하잖아. 처음에는 타이핑을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공이라는 게 뭐예요? 글자 포인트를 15, 20, 35 이런 식으로 키운다라든지 아니면 색깔을 바꾼다라든지 두껍게 표시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가공을 하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모든 작업이 끝나면요, 어떻게 하죠? 저장하잖아.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렇죠? 그래서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산출 단계, 그 끝 단계입니다. 결과의 단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은 시작, 중간,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생산된 정보를 저장하거나 출력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피드백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안 생겼으면 피드백을 안 하는 거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투입이나 과정에서. 자, 생산된 정보를 출력해 봤더니, 이 출력된 실제 A4 용지의 상태하고, 내가 모니터 화면으로 봤을 때 상태하고는 조금 다르잖아.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출력하고 봤더니 나는 여기서 글자 포인트를 20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작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피드백을 했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거야? 글자 포인트. 이 가공 단계에서 잘못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출력을 하고 보니까 내가 여러 번 검토한다고 하고 출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타가 발생됐어. 오타.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자료를 입력하는 투입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겠지, 오타는. 그래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글자 포인트라든지 크기라든지 색깔, 두껍게 얇게 그런 거 있잖아. 볼드체라고 하는 건 이제 두껍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수정사항이 없어. 마음에 들어. 결과값이. 그럼 피드백 안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정보 처리 시스템? 그리고 정보 전송 시스템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하고 동일해. 왜 그러냐면 주고받고 정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방식 나오는데요. 사실 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전부 다 디지털 방식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적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아날로그 방식도 있었어. 물론 내가 살던 그 시대도 얘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얘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같이 배웠는데 지금은 굳이 아날로그 방식을 알 필요가 없다. 디지털 방식이야. 100% 다.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하고의 어떤 그 차이점, 특징들을 설명해 주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같은 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는 여기 써있죠. 연속적이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물결을 그리면서 연속적입니다. 연속적. 그런데요, 지금 디지털 방식은요, 비연속적입니다. 비연속적. 알겠지? 선생님, 얘 지금 보시면, 자,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요. 보이지? 선생님, 얘 지금 이런 식으로 각이 져서 그렇지 연결돼 있잖아요. 왜 비연속적이에요? 연속적이지. 아닙니다. 얘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야. 얘는 사실 원래 지금 점선으로 딱딱딱딱딱딱딱 표시가 됐어야 돼. 점선으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실선으로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겁니다. 얘랑 얘 지금 굵기가 다른 거 보이시죠? 얘가 진짜야. 얘가 리얼입니다. 얘가 리얼. 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시했어야 돼. 그러면 얘를 왜 표시했냐면 여기에 x값과 여기에 x값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위치에 x선상에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야 되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사실은 다 없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비연속적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야, 연속적인 게 빠르겠니? 비연속적으로 탁탁탁탁탁 끊어가는 게 빠르겠니? 응? 이거는 순간이동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달리는 사람과 순간이동으로 여기에다가 점핑, 영화 점핑 알지? 여기에다가 훅 당연히 얘가 빨라. 그래서 요즘에는 속도, 신속성 뭐가 더 빠르나? 야, 핸드폰도 보세요. 3G에서 LTE로 가고 LTE가 이제 4G잖아. LTE로 가고 5G로 가고 지금 LG며 삼성이며 6G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어. 물론 아직은 이제 5G가 대세지만 5G까지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이 연구 개발은 이미 6G까지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 최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 제발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하게 뭐 빨리빨리 문화가 존재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결말. 유튜브 보면 알지? 길면은 안 봐.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이 수업도 구독자 수가 안 느나 봐. 30분, 40분 수업 꽉꽉 눌러서 채우잖아, 선생님이. 수업을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짧게 한 1분 만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아무튼 간에 비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빨라, 대신에. 얘는 속도가 느리고. 그럼 얘는 속도가 느리고 얘는 속도가 빨라. 그럼 얘는 장점만 있고 얘는 단점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또. 아날로그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이렇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스무스하다라는 건 뭐예요? 음악으로 따지면 음질이 부드러워. 알겠죠? 그림 화질이 부드러워. 알겠죠? 그런데 이 디지털 방식 같은 경우는 딱딱딱 이렇게 딱딱딱딱딱 끊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정보통신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습 목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학습 목표 보시면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한 겁니다. 얘 지금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원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